청계천, 좁고 어두운 다리 밑 아이들이 모여 저마다의 패거리를 만들고 있었다. 굶주림은 그들을 잔혹하게 만들었고 살아남기 위해서는 힘을 증명해야 했다. 김두한은 이제 단순한 고아가 아니었다. 그는 이름을 알리며 점점 패거리의 중심으로 떠올랐다. 하지만 그의 앞에는 더 큰 시험이 기다리고 있었다. 청계천을 지배하는 강한 무리들이 그를 탐탁지 않게 본 것이다. 야, 김두한, 내가 그렇게 잘난 척한다며? 오늘 여기서 내 놈 끝장을 보자. 몽둥이와 돌멩이가 번쩍인다. 청계천 싸움판은 지옥과 같았다. 아이들의 비명, 쇠파이프가 부딪히는 소리, 그리고 흙먼지 속에서 주먹들이 오갔다. 두한은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었지만 주먹을 멈추지 않았다. 쓰러지지 마라. 끝까지 싸워라. 그의 외침은 아이들의 심장을 흔들었다. 약한 자들도 그의 뒤를 따르며 돌진했다. 싸움은 더욱 거칠어졌다. 수십 명의 아이들이 청계천 다리 밑을 가득 메웠다. 한쪽은 철봉을 휘두르고 다른 쪽은 돌을 던졌다. 싸움판은 피와 땀으로 얼룩졌다. 두한은 몽둥이에 맞아 쓰러졌다. 하지만 곧 다시 일어섰다. 그를 바라보던 아이들이 놀라 외쳤다. 두한이가 또 일어났다. 그는 이를 악물고 앞으로 달려들며 주먹을 날렸다. 내 이름은 김두한이다. 기억해라. 그 한마디는 단순한 고함이 아니었다. 청계천을 울린 선언이었다. 패거리들은 순간 주춤했다. 그의 주먹은 단순한 힘이 아니라 꺾이지 않는 의지를 상징했다. 싸움은 끝나지 않았지만 아이들의 마음속에는 이미 균열이 생겼다. 김두한이라는 이름이 그들의 뇌리에 각인된 것이다. 싸움이 잠시 멈춘 틈 청계천을 지배하던 우두머리가 다가왔다. 김두한 내 놈 주먹? 보통이 아니구나. 두한은 숨을 몰아쉬며 대답했다. 나는 약한 자를 위해 싸운다. 다시는 조선 아이들을 함부로 하지 마라. 우두머리는 비웃었지만 그의 눈빛은 흔들렸다. 패거리 싸움에서 단순한 승리보다 중요한 것은 두려움이었다. 그날 이후 청계천의 아이들은 김두한을 다르게 보기 시작했다. 밤이 찾아오자 두한은 다리 밑에 홀로 앉았다. 온몸은 상처투성이었지만 그의 눈빛은 살아있었다. 이제 시작일 뿐이다. 더 큰 싸움이 기다리고 있다. 청계천 싸움은 끝났지만 그를 기다리는 상대는 점점 더 강력해질 것이다. 그리고 그 싸움은 단순한 패거리 싸움이 아니라 시대와 민족의 운명을 건 전쟁으로 번져가게 될 것이다. 김두한, 그는 이제 청계천의 소년이 아니라 주먹의 전설로 향하는 길을 걷고 있었다. 청계천 싸움이 끝난 후 거리는 잠시 고요해진 듯 보였다. 그러나 김두한의 이름이 널리 퍼지자 새로운 위협이 다가왔다. 청계천을 넘어 종로 일대를 장악하고 있던 무서운 존재, 바로 구마적이었다. 구마적은 힘과 잔혹함으로 이름을 떨쳤다. 그는 어린아이들조차 두려움에 떨게 만들었고 심지어 어른들까지 감히 맞서지 못하는 인물이었다. 그의 등장은 단순한 싸움이 아니라 김두한의 운명을 바꿀 시련이었다. 김두한이라는 꼬맹이가 청계천을 휘젓고 다닌다지? 구마적의 눈빛은 살벌했다. 그놈을 끌고 와라. 내 앞에서 무릎 꿇게 만들겠다. 그날 밤 청계천 골목, 두한은 자신을 찾아온 낯선 무리들에게 둘러싸였다. 내가 김두한이냐? 두한은 피곤한 몸을 일으켜 세우며 대답했다. 그래, 내가 김두한이다. 몽둥이들이 번쩍 들리며 긴장감이 감돌았다. 구마적의 부하들이 몰려들었다. 수적으로는 압도적이었다. 그러나 두한은 주저하지 않았다. 약한 자를 괴롭히는 건 주먹이 아니다. 그는 외치며 달려들었다. 돌멩이가 날아오고 몽둥이가 어깨를 강타했지만 두한의 주먹은 멈추지 않았다. 싸움은 점점 격렬해졌다. 두한의 몸은 피투성이가 되었지만 그는 쓰러질 때마다 다시 일어났다. 저놈은 왜 쓰러지질 않아? 부하들의 얼굴에 당황이 번졌다. 그 순간 구마적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의 덩치는 다른 아이들과 비교조차 되지 않았다. 내가 김두한이냐? 내 주먹이 그렇게 세다더니 오늘 직접 확인해보마. 두한은 깊은 숨을 몰아쉬며 맞섰다. 난 물러서지 않는다. 이 싸움에서 끝까지 버틴다. 두 전설의 첫 대결이 그렇게 시작되었다. 구마적의 주먹이 날아들었다. 한 방 한 방이 벽처럼 무거웠다. 두한은 쓰러졌지만 다시 일어나 주먹을 날렸다. 와, 저 꼬맹이가 구마적이랑 맞붙고 있어. 주변 아이들은 충격에 휩싸였다. 구마적은 웃음을 터뜨렸다. 재밌구나. 내 놈. 다른 것들과는 다르다. 두한은 피를 흘리며 이를 악물었다. 나는 김두한이다. 내 이름을 기억해라. 싸움은 끝내 승패를 가르지 못했다. 그러나 그날 이후 거리는 속삭였다. 구마적도 김두한을 함부로 하지 못했다. 두한이 진짜 큰 인물이 될지 모른다. 상처투성이로 청계천 다리 밑에 홀로 앉은 두한. 오늘은 버텼다. 하지만 더 강해져야 한다. 언젠가 구마적을 넘어서야 한다. 그의 눈빛은 더욱 단단해졌다. 이제 그는 단순히 살아남는 아이가 아니라 주먹 세계의 중심으로 향하는 길을 걷고 있었다. 김두한과 구마적, 두 전설의 싸움은 이제 막 시작이었을 뿐이다. 청계천 싸움과 구마적과의 대결 이후 김두한의 이름은 서울 뒷골목 전체에 퍼졌다. 그러나 그의 앞에는 또 다른 강적이 기다리고 있었다. 바로 전설적인 싸움꾼
시라손이었다. 시라손이 본명 이성순, 천하장사로 불릴 만큼 괴력을 지녔고 주먹 세계에서도 단연 독보적인 존재였다. 사람들은 속삭였다. 구마적도 두려워하는 자가 있다지. 시라손이라는 사내라는데 그와 맞설 자는 아무도 없다. 소문은 결국 김두한의 귀에도 들어왔다. 그는 결심했다. 언젠가는 반드시 마주치게 될 놈, 피하지 않겠다. 어느 날 밤 청계천 장터 근처, 우연처럼, 그러나 피할 수 없는 운명처럼 두 인물이 마주섰다. 구경꾼들이 숨을 죽이며 웅성거렸다. 저기 봐라, 김두한이랑 시라손이가 만났다. 두 사내가 서로를 바라봤다. 긴장감이 공기를 짓눌렀다. 시라손이가 먼저 입을 열었다. 내가 김두한이냐? 꼬마치고는 제법 눈빛이 살아있구나. 두한은 흔들림 없이 대답했다. 너도 이름이 자자하더군. 하지만 난 물러서지 않는다. 잠시 정적이 흐른 뒤 두 사람은 동시에 주먹을 날렸다. 철푸덕 땅이 울리는 소리와 함께 주먹과 주먹이 부딪혔다. 구경꾼들이 놀라 외쳤다. 이건 단순한 싸움이 아니야. 두 전설의 시작이야. 시라손이의 주먹은 돌덩이 같았고 두한은 여러 번 쓰러졌다. 그러나 그는 다시 일어났다. 쓰러져도 나는 다시 선다. 시라손이의 눈빛이 번쩍였다. 내 놈, 보통이 아니구나. 싸움은 끝내 승패를 가르지 못했다. 두한은 상처투성이가 되었지만 끝까지 버텼다. 시라손이는 그를 바라보며 웃었다. 하하, 내 놈 마음에 드는구나. 세상에 이렇게 끈질긴 놈은 처음 본다. 두한은 이를 악물며 대답했다. 나는 김두한이다. 내 이름을 기억해라. 그날 이후 두 사람의 관계는 단순한 적이 아니었다. 주먹으로 부딪혔지만 서로를 인정하는 묘한 의리가 싹 텄다. 시라손이는 거칠었지만 의리를 중시했고 두한 역시 약자를 지키려는 신념이 있었다. 거리는 또 다른 소문으로 술렁였다. 김두한이 시라손이와 맞붙었대. 둘이 서로를 인정했다지. 이제 주먹 세계는 전쟁터가 될 거야. 청계천 다리 밑에서 홀로 앉아 상처를 감싸준 두한은 다짐했다. 구마적, 시라손이, 세상에는 강자가 많다. 하지만 나는 더 강해질 것이다. 나의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리고 그렇게 김두한과 시라손이, 두 전설의 운명은 서로 얽히며 또 다른 시대를 열기 시작했다. 1930년대 서울 거리에는 여전히 일제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조선의 아이들이 서로 싸우며 살아남았다면 일본인들은 권력을 등에 업고 거리까지 장악하고 있었다. 김두한의 이름이 청계천을 넘어 종로까지 알려지자 일본 주먹 패거리들도 그를 눈여겨보기 시작했다. 김두한이 조선징 주제에 주먹으로 서울을 흔든다지. 오늘 제대로 보여줘야겠군. 일본 주먹패는 조선 아이들을 괴롭히며 세를 과시했다. 상점 앞 일본인 패거리들이 조선 상인을 밀쳐내며 고함쳤다. 이 거리는 우리 구역이다. 조선징은 꺼져라. 그 순간 김두한이 나타났다. 그만두어라. 패거리들은 비웃었다. 내가 김두한이냐? 잘 왔다. 오늘 여기서 끝장을 보자. 싸움은 곧 시작되었다. 일본 주먹들은 나이도 많고 체격도 컸다. 쇠몽둥이와 칼자루까지 들고 있었다. 두한은 홀로 맞섰다. 약한 자를 짓밟는 건 주먹이 아니다. 몽둥이가 어깨를 강타했지만 그는 쓰러지지 않았다. 피를 흘리며 주먹을 날렸다. 쓰러져도 나는 다시 선다. 구경하던 조선 아이들이 놀라 속삭였다. 두한이가 혼자 일본 주먹들이랑 맞서고 있어. 저건 그냥 싸움이 아니야. 우리 모두의 분노야. 일본 패거리의 두목이 비웃으며 나섰다. 조선징 주제에 까불지 마라. 그의 주먹이 번개처럼 날아들었다. 두한은 피투성이가 되었지만 끝까지 버텼다. 나는 김두한이다. 내 이름을 기억해라. 싸움은 쉽게 끝나지 않았다. 일본 주먹들은 수적으로 우세했지만 두한은 쓰러질 때마다 다시 일어났다. 그 끈질김은 상대에게 두려움을 주기 시작했다. 저놈 도대체 왜 쓰러지질 않는 거야? 이게 조선놈의 근성인가? 마침내 일본 패거리들이 물러났다. 오늘은 여기서 물러나지. 하지만 기억해라. 이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 거리에 정적이 흘렀다. 아이들과 상인들이 두한을 바라봤다. 그는 피투성이 얼굴로 숨을 몰아쉬며 말했다. 조선 사람을 무시하지 마라. 우리는 절대 무릎 꿇지 않는다. 그날 이후 김두한의 이름은 단순히 주먹 세계의 소문이 아니었다. 그것은 일본의 폭력에 맞서는 조선의 저항의 상징이 되었다. 김두한, 그는 이제 청계천의 소년이 아니라 민족의 주먹으로 성장하고 있었다. 청계천과 종로에서 김두한의 이름은 빠르게 퍼졌다. 그러나 명성이 커질수록 더 큰 도전과 모욕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어느 날 일본인과 손을 잡은 조선 주먹패가 술집을 장악했다. 그 무리의 두목은 교활하고 잔혹한 사내였다. 그는 두한의 이름을 일부러 불러세웠다. 김두한, 내가 그렇게 잘났다고? 이곳은 내가 끼어들 자리가 아니다. 두한은 당당히 맞섰다. 나는 약한 자를 위해 싸운다. 너희 같은 자들이야말로 부끄럽다. 그러나 상대는 갑자기 두한의 뺨을 후려쳤다. 순간
술집 안이 정적에 휩싸였다. 그리고 역사적인 대사가 터져나왔다. 너는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 그 말은 단순한 대사가 아니었다. 한 인간의 분노, 한 시대의 울분을 압축한 외침이었다. 싸움은 곧 시작되었다. 상대는 수적으로 우세했고 일본 패거리까지 뒤섞여 있었다. 두아는 주먹 하나로 맞서야 했다. 몽둥이와 의자가 날아들었고 그의 몸은 피투성이가 되었다. 하지만 그는 쓰러질 때마다 다시 일어났다. 쓰러지지 마라. 끝까지 버텨라. 구경꾼들은 충격에 휩싸였다. 저 아이 도대체 어디서 저런 힘이 나오는 거지? 두아는 다시 주먹을 날리며 외쳤다. 나는 김두한이다. 오늘의 모욕 반드시 갚는다. 상대 두목은 분노하며 돌진했다. 내 놈 따위가 감히. 두 사람의 주먹이 맞부딪히며 술집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싸움은 끝내 승패를 가르지 못했다. 그러나 사람들은 알았다. 오늘의 모욕은 김두한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다는 것을. 길거리에 쓰러져 있던 두한은 피투성이 얼굴로 일어나 속삭였다. 이 굴욕 결코 잊지 않겠다. 언젠가 반드시 돌려주겠다. 그의 눈빛은 결연했고 주변의 아이들과 상인들은 그를 바라보며 속삭였다. 김두한, 그는 이제 단순한 주먹이 아니다. 굴욕을 복수로 바꿀 사내다. 이날의 사건은 단순한 싸움이 아니었다. 김두한이라는 이름을 서울 전역에 각인시킨 계기였고 동시에 한 시대를 상징하는 대사, 너는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 라는 말을 남겼다. 그 말은 훗날까지 회자되며 단순한 대사가 아니라 역사의 울분을 대변하는 외침으로 남았다. 김두한의 이름은 이제 청계천을 넘어 종로 그리고 서울 전역에 울려 퍼졌다. 그러나 그의 싸움은 개인의 싸움에서 멈추지 않았다. 일본 주먹패들과 결탁한 조선인 깡패들이 점점 세력을 넓히며 약한 조선 상인들을 착취하기 시작한 것이다. 골목마다 들려오는 탄식, 이제 어디에 기댈 수 있단 말인가. 두한은 그 소리를 들으며 마음을 굳혔다. 혼자 싸워서는 한계가 있다. 조선의 주먹들이 힘을 합쳐야 한다. 그날 밤 청계천 다리 밑에 조선의 패거리 대표들이 모였다. 거칠고 불신 가득한 시선들이 오갔다. 왜 우리가 내 말을 들어야 하지? 우린 각자 구역이 있다. 서로 싸우는 것도 벅찬데 어떻게 힘을 합친단 말이냐? 두한은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지금 일본 놈들과 그들과 손잡은 배신자들이 우리 민족을 짓밟고 있다. 우리가 뭉치지 않으면 이 싸움은 결코 이길 수 없다. 순간 정적이 흘렀다. 그러나 일부는 코웃음을 쳤다. 내가 뭔데 우리를 모으려 하느냐? 두한은 주먹을 움켜쥐며 외쳤다. 나는 김두한이다. 내 주먹은 나 하나를 위한 것이 아니다. 우리 모두의 이름을 지키기 위한 것이다.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었다. 잠시 후 한 패거리의 두목이 일어섰다. 좋다. 내 말이 맞다. 우리끼리 싸우는 건 어리석다. 일본 놈들에게 당하기 전에 함께 맞서야 한다. 조금씩, 그러나 확실하게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다. 그날 밤 청계천 골목에서 약속의 외침이 터져나왔다. 우린 조선의 주먹이다. 함께 싸운다. 불안과 불신으로 가득했던 자리에서 처음으로 단결의 불꽃이 피어올랐다. 며칠 뒤 일본 패거리와 그들과 결탁한 조선 깡패들이 장터를 장악하려 들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달랐다. 각자 흩어져 있던 조선의 주먹들이 하나로 모였다. 몽둥이와 쇠파이프가 번쩍였다. 조선 놈들 주제에 감히 우릴 얕보지 마라. 오늘은 함께다. 싸움은 치열했다. 그러나 조선 주먹들의 단결은 압도적이었다. 쓰러지면 서로가 부축했고 피투성이가 되어도 다시 일어났다. 그들의 외침이 장터를 울렸다. 우린 조선의 주먹이다. 결국 일본 패거리와 배신자들은 도망쳤다. 장터의 상인들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살았다. 우리가 살았다. 김두한은 피투성이 얼굴로 조용히 말했다. 이제 시작이다. 우리가 뭉치면 어떤 놈도 우리를 꺾을 수 없다. 그날의 싸움은 단순한 패싸움이 아니었다. 그것은 조선 주먹들이 하나로 뭉쳐 민족의 자존심을 지켜낸 역사적인 순간이었다. 청계천에서 시작된 김두한의 주먹은 이제 서울 전역에 울려 퍼졌다. 일본 주먹들과의 싸움, 조선 주먹들의 단결. 그는 이미 거리의 전설이 되었지만 세상은 여전히 변하지 않았다. 일본은 조선인들의 삶을 짓밟았고 해방의 기운조차 보이지 않았다. 어느 날 두한은 자신을 따르던 아이들과 상인들의 눈빛을 보았다. 그 눈빛은 단순히 주먹으로 싸우는 강자를 원하는 게 아니었다. 그들은 지켜줄 리더, 목소리를 내줄 지도자를 갈망하고 있었다. 두한아, 내가 앞장서 줘야 한다. 우리가 믿을 사람은 너밖에 없다. 그 말은 그의 가슴 깊은 곳을 울렸다. 그날 밤 두한은 다리 밑에서 홀로 생각에 잠겼다. 내 주먹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민족을 위한 길을 걸어야 한다. 싸움의 끝에는 더 큰 싸움이 기다리고 있다. 시간이 흐르며 두한은 거리에서만 싸우는 사내가 아니었다. 그는 민족을 위해 싸울 방법을 모색했고 점점 정치라는 길로 눈을 돌리게 되었다. 그러나 그의 길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다. 주먹 세계의 동료들조차 물었다. 두한아, 내가 정치라니
주먹으로 싸우던 내가 어찌 그 길을 간단 말이냐? 두한은 조용히 대답했다. 주먹은 내 삶의 시작이었을 뿐이다. 하지만 이제는 말과 뜻으로 싸워야 할 때다. 일본의 탄압은 더욱 거세졌다. 시위대를 향한 총거, 무고한 조선인들의 비명. 두한은 이를 악물었다. 내 주먹으로 지킨 민족, 이제는 목소리로, 행동으로 지켜내야 한다. 해방의 날이 다가오자 김두한의 길은 전환점을 맞았다. 그는 거리의 주먹에서 벗어나 민족의 대표자로 불리기 시작했다. 주먹 세계의 전설은 이제 정치의 길로 이어지고 있었다. 어느 모임에서 두한은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더 이상 뒷골목의 싸움꾼이 아니다. 이제는 조선의 미래를 위해 목소리를 내야 한다. 내 이름 김두한. 주먹으로 시작했으나 정치로 나아갈 것이다. 사람들은 환호했고 그는 새로운 길을 걸어가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 길 또한 순탄하지 않았다. 정치의 세계는 칼과 주먹만큼이나 잔혹했고 때로는 더 교활했다. 그럼에도 두한은 물러서지 않았다. 그의 눈빛에는 여전히 불타는 의지가 살아있었다. 나는 김두한이다. 내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의 주먹은 이제 민족의 주먹이었고 그의 길은 새로운 전쟁터로 향하고 있었다. 해방이 다가오던 시절 서울의 거리는 혼란과 격동으로 가득했다. 일제의 압박은 여전히 거셌고 사람들은 조국의 미래를 꿈꾸면서도 불안에 떨고 있었다. 김두한은 이제 단순한 주먹이 아니었다. 그는 거리에서 민족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존재로 성장하고 있었다. 사람들은 그를 향해 속삭였다. 저 사람이라면 우리를 지켜줄 수 있을 거야. 김좌진 장군의 아들 김두한, 그는 우리 민족의 희망이다. 그러나 그 이름은 동시에 일본의 눈에도 거슬렸다. 김두한 그놈을 반드시 꺾어야 한다. 일본 순사들은 그를 감시했고 곳곳에서 협박이 이어졌다. 어느 날 일본 경찰서에서 두한에게 위협이 가해졌다. 김두한, 내 놈은 주먹질이나 하는 깡패일 뿐이다. 민족의 대표? 웃기지 마라. 두한은 굳은 표정으로 대답했다. 내 주먹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다. 내 주먹은 조선을 위한 것이다. 거리에서는 독립운동의 기운이 조금씩 피어나고 있었다. 비밀리에 전단이 뿌려지고 학생들이 만세를 외쳤다. 김두한은 그 중심에서 주먹뿐 아니라 사람들을 모으는 힘으로도 움직였다. 이제는 단순히 싸우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함께 일어서야 한다. 일본에 굴하지 않는 조선의 힘을 보여주자. 그의 목소리에 따라 수많은 젊은이들이 모여들었다. 청계천의 아이들, 종로의 상인들, 거리의 떠돌이들까지. 그들은 더 이상 뒷골목의 패거리가 아니었다. 그들은 독립의 그림자를 좇는 하나의 민족이었다. 그러나 일본의 탄압은 무자비했다. 총검이 겨누어지고 무고한 사람들의 비명이 울렸다. 두한은 피투성이가 되면서도 사람들을 지켜냈다.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라. 조선은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 해방의 날은 가까워지고 있었다. 그러나 그것은 동시에 더 큰 혼란을 의미하기도 했다. 일제가 물러난 자리에 새로운 세력들이 들어섰고 그 틈에서 민족은 또다시 분열의 위기에 놓였다. 김두한은 다리 밑에서 홀로 중얼거렸다. 독립은 시작일 뿐이다.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다. 그의 주먹은 이미 수많은 싸움을 견뎌냈다. 그러나 앞으로는 더 교묘하고 더 잔혹한 전장이 기다리고 있었다. 주먹만으로는 이길 수 없는 싸움, 바로 정치와 권력의 세계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물러서지 않았다. 나는 김두한이다. 내 주먹은 조선의 주먹이다. 내 싸움은 독립의 그림자를 넘어 조선의 미래를 위한 싸움이다. 그의 이름은 이제 단순한 주먹꾼이 아니라 민족의 길을 걷는 또 하나의 전설이 되어가고 있었다.